오늘의 정치 뉴스입니다. 특별검사팀은 7월 24일 결심 공판에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구형과 아직 남은 법원의 판단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구형과 판결을 분리해야 합니다. 구형은 검사가 법원에 제시하는 형량 의견이고, 실제 유죄 여부와 형량은 재판부가 증거와 법률을 검토한 뒤 판결로 정합니다. 따라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고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전직군 지휘관들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결심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듣고 심리를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특검은 같은 공판에서 여인영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25년, 곽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각각 20년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군을 내란 범행에 동원해 국군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공소유지를 맡은 특검의 평가입니다. 재판부는 그 주장 자체가 아니라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와 각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병력을 투입하고 일부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소된 혐의의 요지이며 피고인별 유죄 범위는 아직 이 재판의 최종 판결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특수전 사령부를 지휘했습니다. 특전사 병력이 국회와 다른 기관에 투입된 과정의 지휘 책임이 쟁점입니다. 직책만으로 모든 행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명령과 인식, 실행의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검은 곽 전 사령관이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 협조한 태도를 구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조가 언급됐다는 사실과 그것이 책임을 없앤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인정되는 범죄가 있다면 협조는 주로 양형에서 검토되는 사정입니다. 형법 제87조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역할에 따라 처벌을 달리 규정합니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의 법정형이 넓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도 피고인의 역할, 실행 정도, 결과,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해 구체적인 형을 정합니다. 검사의 20년 요청은 그 넓은 범위 안에서 제시된 한쪽의 양형 의견입니다. 재판부가 살필 첫 번째 축은 객관적 기록입니다. 당시 통신과 지시 기록, 부대 이동 자료, 작전 문서, 국회와 선관위 현장 상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의 진술도 이런 기록과 일치하는지 교차 검증돼야 합니다. 두 번째 축은 인식과 의도입니다. 어떤 명령을 언제 받았는지, 그 목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위법 가능성을 인식한 뒤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같은 장소에 병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지휘관의 주관적 책임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명령과 실행 사이의 거리입니다. 지시를 전달했는지, 제안했는지, 실행을 독려하거나 중단시켰는지에 따라 책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의 위계가 이번 명령의 책임을 자동으로 지우지는 않습니다. 군 지휘관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명령의 적법성과 부하의 행동을 통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복종 의무와 지휘관의 독립적 법적 책임 사이의 경계를 다룹니다. 수사협조는 실체 규명과 양형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시점, 일관성,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도 봅니다. 많이 증언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진술이 사실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증거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일부 사실을 인정해도 법적 평가와 책임 범위는 반박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사건일수록 이 방어권을 엄격히 보장해야 합니다. 판결 전에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높은 구형량은 혐의의 중대성과 검찰의 판단을 보여주지만 유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을 확정 범죄자로 단정하거나 구형을 무의미한 절차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별 구형량이 다른 이유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검은 직책, 병력 투입 범위, 명령의 구체성, 사후 태도 등을 다르게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형량의 차이가 곧 법원이 인정한 책임의 서열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확인할 첫 번째는 재판부가 공소사실 가운데 어느 부분을 인정하는지입니다. 병력 투입, 지시 전달, 목적 인식, 체포 관련 임무가 각각 어떤 증거로 연결되는지 판결문을 봐야 합니다. 하나의 큰 정치적 구호보다 행위별 판단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수서와 협조의 양형 반영 정도입니다. 특검은 구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진정성과 기여도,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구형과 선고의 차이도 이유와 함께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피고인과의 비교입니다. 공동사건이라도 역할과 증거가 다르면 유죄 범위와 형량은 달라집니다. 법원은 형평성과 개별 책임을 함께 보므로 숫자만 비교하면 판단 이유를 놓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 뒤에도 피고인이나 특검은 사실 인정, 법리, 형량에 이견이 있으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정 전에는 1심과 상급심의 결론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구형 보도에서는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누가 어떤 형을 요청했는지, 법원이 판결했는지, 피고인의 반론과 남은 절차가 무엇인지입니다. 이 질문으로 제목과 법적 사실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영어 문장입니다. The prosecutor requested a 20year term, but the court has not ruled it. 검사는 20년형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아직 판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확인된 사실을 정리합니다. 7월 24일 결심 공판이 열렸고 특검은 곽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자수서와 협조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은 유죄 범위, 실제 선고 형량, 판결 이후의 항소 여부입니다. 후속 보도에서는 선고기일, 판결문이 증거 판단, 지휘 책임에 관한 법리, 협조가 양형에 반영된 정도를 확인하겠습니다. 정치적 입장에 앞서 공소사실과 인정사실을 나누고 법원의 이유를 원문에 가깝게 검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징역 20년 구형은 특검이 사안과 곽 전 사령관의 역할을 중대하게 평가하면서도 자수서와 협조를 함께 고려해 제시한 의견입니다. 최종 책임과 형량은 재판부가 증거, 법리, 개별 사정을 종합해 판결할 문제입니다. 확인된 구형과 아직 남은 판결을 구분하는 것이 오늘 뉴스의 핵심입니다. 선고가 나오면 법원의 인정사실과 판단 이유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아마존 인기 상품은 영상 설명의 제휴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제휴 링크를 통해 구매하면 채널이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만 확인해주세요.